떨어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위로를 해주다가 그래? 서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서 막 부여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 지금도 약간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최종 합격 전화를 원래 금요일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말이 지나도록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뭐 실내화를 신고 있었나? 근데 그 맨발로 사무실 밖을 뛰쳐나가서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취업을 하고도 이 길이 정말 맞나?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미란 PD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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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직장인으로 나오게 된 MBC 라디오 서미라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사실 김종선님이야 거의 뭐 MBC 아들 수준이죠. 맞아요. 네. 사실 제가 MBC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서미란 PD님이 꽂아주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네,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약점 잡으시는 저랑 같이 이제 MBC 북 팟캐스트 서담을 몇 년째 같이 운영해 오면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빈틈의 위로라는 책을 기획할 때 좀 모셨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자아가 단단하고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좀 전달하시는 게 저는 좀 멋있고 부럽기도 했고 이 책을 보실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모셨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어쨌든 취업 준비하셨던 기간도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신다면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5년의 세월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나는 그 시간을 극복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겠다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만약에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대놓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느낄 때 이거 진짜 제일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불안이 그 취준이 길어질 때 불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어지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길어지다 보면은 나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을수록 경쟁력을 잃어간다라는 그리고 탈락 소식을 한 번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자존감이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5년이면 탈락 소식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기억나는 게 그 발표가 저녁쯤 난다고 해가지고 낮에 만났던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 발표가 빨리 난 거예요. 근데 저 말고 누군가가 그걸 먼저 보고 언니 어떻게 힘내? 문자를 내가 확인하기도 전에 그게 공개돼 있었던가 봐요. 그게 너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어딘가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취준생인 분들을 만나면은 처음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사실 웬만한 데 내면 다 경쟁률이 막 50대 1, 100대 1이래요. 막 붙으면 이상한 거고 떨어지는 거는 디폴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계속 깎여 나가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근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 게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전 그나마 다행인 행운인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진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위로가 안 될 거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면 근데 그래서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지금 그거 그러면 그만둘 거야? 그럼 혼자 곰곰이 생각해봐요. 아니 나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자체에 좀 매몰되어 있으실 때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또 뭐 다 했으니까 이제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날 하루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자 생각하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만하겠다 결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나를 대해준 태도나 이 말은 나한테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다 라고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릴 정도로 독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밥이나 먹자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정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럼 핵심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뭐냐 그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잠깐 환기가 필요하구나 이러면 하루 이틀이라도 환기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난 정신 차릴 정도의 독한 말이 필요해 하면은 그런 말 해주는 유튜브도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고 맞아. 그 앞서가신 선배를 만나가지고 저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취사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거군요. 그 와중에 그럼요.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당연히. 아, 그래서 지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게 뭔지를 찾아서 그게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할 거면은 이왕이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의 기본도 정말 기본 스텝도 지지 치료잖아요. 네. 그래 해보자. 너가 원하는 길이니까 가야지. 어쨌든 저는 답정너라고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해줘야지 왜 안 해주지? 라는 데서 되게 실망하고 속상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미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속상한 마음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지인들의 경우에. 근데 그렇게 말을 잃은 친구가 있었어요. 또 떨어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위로를 해주다가 그래?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서 막 부여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약간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안 되는 상대방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좀 내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얘기했더니 또 싸웠다. 마음은 알겠지만 그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더라도 지지적인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네, 지지를 바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으시곤 하죠. 저는 영상 댓글에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서민현 PD님 해주신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 때나 아니면 그게 조금 지나간 뒤에나 어쨌든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 지금 뭐 할 건데?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뭐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지? 단순화시켜서 그 길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그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곳에서도 그나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3년만 하자 계획을 하셨잖아요. 3년을 잡은 게 혹시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뭐 첫 해 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길게 잡으면 안 된다. 네. 그러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3년을 채우게 됐었죠. 내가 약속한 3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대로는 내가 시간을 보내면 면접장 가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그걸 경험 삼아서 하고 또 그 일이 혹시 만약에 맞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 맞으면 거기에 그냥 정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계속 보게 됐었죠. 지금 돌아보면 네. 다른 일을 좀 가실 때는 어땠는지 그 다른 일의 경험을 그냥 넘어간 게 어떻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나요? 네,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좋은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좋게 만드는 것도 또 나의 역할이다라는 나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제가 아무리 옆길로 샜다고 해도 그 일 자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직업이고 귀한 일인 거잖아요. 진짜로 그 안에 푹 빠져보고 싶은 일을 골라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왕 가게 된 거면 거기서 겪게 되는 시간들의 장점, 이제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어디서 하지 못하는 경험을 또 이 직업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이제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푹 빠져보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소속돼 있다고 느끼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한 취업이 계속 안 될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좀 지워주고 맞아요. 그리고 딱 사람들과 너무 이제 괴리되면서 느끼던 우울감도 좀 연하게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가 거듭된 낙방을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뭘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런 무기력에서 그래 조금씩 빠져나오고, 그리고 원래 이 일을 하려던 일을 생각할 때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 취업을 하셨어요. 라디오 PD를 MBC 방송국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최종 합격 전화를 원래 금요일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말이 지나도록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직장인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야 했는데 제가 그때 뭐 실내화를 신고 있었나? 근데 그 맨발로 사무실 밖을 뛰쳐나가서 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서민아 PD님 전화가 오면 맨발로 나가서 가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저희도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올 때 표정이 안 좋을 때도 많죠. 그 다음 주에 약간 다시 퇴사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금방 그만두고 오시면 정말 있어요. 진짜 오래 걸려서 갔는데. 정말로 그렇게 좀 꿈꾸던 이제 직장에 취업이 되셨는데 실제는 어떠셨는지. 진짜 쉽지 않았고 제가 책에 이제 좀 담아서 쓰긴 했는데 그냥 그 일 자체를 배워나가는 설렘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동시에 닥쳐오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모로 극심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외우고 인사하는 그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어떤 기간들,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나를 보는 스트레스. 진짜 취업하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진짜 많이 듣는 거 1번은 저희가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죠. 가면 증후군. 내가 여기 뽑힐 만한 사람이 맞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를 왜 뽑아줬지? 나는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인데 막 위에서는 당연하게 시키고 야 너 이거 해와라 이럴 때마다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 응급실에 막 던져지고 이랬을 때 진짜 나는 의사라는 그 자각이 없거든요. 네, 정말로. 딱 그냥 학생 느낌인데 바로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 짤 있잖아요. 톤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했더니 선생님 제 이름은 톤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톤이라고. 그런 비슷한 짤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못하면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만큼 기대치는 커진 거죠. 취업하면 이런 게 달라질 거야. 뭔가 성취감과 쓸모로 가득 찬 삶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시키는 일들이 다 이거 왜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거고 그걸 생각해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주어진 일은 A가 아니라 B, 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조직의 어떤 그 상황의 특수성이었는데 좀 유난히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기다렸죠. 언제 그러면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단위로 발령이 나서 계속 기다리고 뭐 2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PD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연출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를 기대했는데 2년 반 동안 그런 업무는 주어지지 않고. 네.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뭐 큐 하고 이렇게 연출하는 딱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방송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작 단계에서 협조하고 이런 연락하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내 일과 상관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작은 언제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내 스스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일 거야 라고 결론이 나지도 않았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거야 라고 또 정답도 없었고 하니까 마냥 기다리면서 그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친한 기자분은 굉장히 이제 마인드가 왼쪽이세요. 좌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언론인이 된 걸 꿈꿔왔는데 취준 실패를 하다가 붙은 곳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회사에 붙은 거예요. 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게 가긴 가야겠는데. 왜냐면 이걸 어떻게 걷어차. 그래서 결국 가셨거든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네. 직장인의 고단함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이 내 인생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얘기를 저희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서민아 PD님만의 좀 대처 방식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일단은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변경하실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견딜 방법이 없어요. 네. 저도 견뎠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라디오 PD라는 직업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라디오 PD는 그 안에 시사교양도 있고 예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일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또 행정 업무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건 내가 라디오 PD가 된 이상 또 MBC에 들어온 이상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할 수도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받아들였어요. 일단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막 이걸 해서 너무 싫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정한 어떤 연차가 됐을 때는 내가 기획해서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선택이고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실 때 저는 그 안에서 조금만 바꿔보시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의사 안에서 좀 다른 걸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가 진료 보는 스타일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 뭐 저희처럼 이런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이나 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길에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바꿀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꿔야지라고 하면은 너무 그게 두렵고 바꿀 힘 자체가 좀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미란 PD님을 만나고 약간 내 사고방식이 약간 더 확장될 수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진료실에서 좀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지친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기존에 드렸던 조언은 일 말고 다른 곳에서 뭘 찾아봐라. 완전 다른 분야에서 찾기를 저는 혹은 그냥 쉬어라. 이런 쪽으로만 좀 안내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일 안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찾아낼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 안에서도 따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서미라 PD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내가 바라는 대로 산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계속 느꼈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단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취업도 하시고 기약 없는 그 시간을 버티시고 결국에 원하는 일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싶었는데 그 시기에 공황이랑 불안 이런 걸로 치료를 받으셨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시면 그런 불안, 그런 힘듦이 좀 어디에서 왔던 것 같으세요? 그게 여러 군데서 온 것 같아요. 네.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좌절당하고 또 초조함을 느꼈는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내온 세월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어떤 병을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겪게 된 몇 년간의 여러 가지 일들 정말 그 개인적인 일부터 뭐 일에 대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합쳐져서 그게 오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또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른 척하면서 지낸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물이 이만큼 차서 뭐 경보음이 알리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딱 요만큼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경보음이 그냥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나서 그걸 넘어서 계속 찰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완전히 흘러넘쳐서 큰일이 나고서야 이제 알아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것만 끝나면 다 편안해질 줄 알았다.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게 돼서 내 인생은 크게 스트레스나 고민거리가 없는데 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좀 또 괴로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공황이나 불안장애도 그냥 우리 신체 질환의 일종이에요. 멘탈이 굉장히 건강해도 그냥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암이 생길 수 있듯이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안에서 생기던 어떤 변이가 생겨서 이런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만들어 오고 있어도 계속 쌓여왔던 누적 데미지가 어느 순간 나를 좀 무너뜨릴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궁금했던 게 어떤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되면 그 붙잡아두고 있던 마음이 탁 풀리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달려갈 때는 또 번아웃이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면, 혹은 성취가 아니더라도 어떤 딱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마치 긴장이 풀리듯이 화르륵 무너지거나 어떤 번아웃 혹은 공황, 우울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그냥 한다 생각을 하더라도 경기 중에 막 크게 다쳤어요. 그럼 그때는 모르고 그냥 각성된 상태에서 막 뛰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발이 이렇게 붓고 걷지도 못하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미란 PD님 챕터 제목이 불안이 필요 이상으로 덩치를 키우지 않도록 이랬잖아요. 네,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오는 네. 불안이가 착한 불안이로 끝나도록 하는 찾아낸 본인만의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덩치만 안 키우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어떻게 동력으로 삼는지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불안이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은 내가 요만큼의 불안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들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일정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일도 더 잘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전 그 경보음이 울리는 것만 내가 잘 감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경보음이 고장났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끈 거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꺼요. 잘 생각해보면은 나는 분명히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낸 세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쉬어야 되는데 피로회복제를 먹으면서 피로감을 없애서 더 피곤한 일을 한다. 그게 그 알람 장치를 끄는 것 같아요. 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람 장치가. 이 번아웃을 노력으로 극복하시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네, 오늘 어느덧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뇌부자들 채널에는 진짜 수없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장기간의 취업 준비 과정 혹은 겨우 들어간 직장에서의 적응 과정, 이 중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어쨌든 직장인 선배로서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간다는 말도 위로가 안 될 거고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걱정을 해도 싫고 걱정을 안 해도 싫고 누가 위로를 해줘서 싫고 안 해줘서 싫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가 이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둘 수 있는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던지시고, 설사 거기서 포기를 하셔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반드시 있고 다른 길이 나타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모르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끼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직장, 일과 관련돼서 힘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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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